자, 세균 A는 1시간마다 그 수가 2배가 되고 세균 B는 1시간마다 그 수가 4배가 된답니다. 근데 세균 A는 한 마리, 세균 B는 2마리 넣었을 때 두 세균 배양기의 세균의 수의 합이 136 이상이 되려면 몇 시간 기다려야 됩니까? 일단 A는 처음에 한 마리로 시작하죠. 때는 시간마다 1시간마다 2배씩 늘어요. 이렇게. 또 다시 1시간이 지나면 이제 2시간이 지난 거죠.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다시 여기에 2배. 그럼 1 곱하기 2의 제곱. 그럼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대략 이제 느낌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이게 만약 t시간이 된다면 t시간 후에는 1 곱하기 2의 t제곱 줄였으면 2의 t제곱 개수만큼 있겠지요. B는 최초 2마리로 시작한답니다. 근데 1시간 지날 때마다 얘는 4배씩 늘어가요. 처음에 한 마리에 4배. 또 1시간이 더 추가돼서 2시간이 되면 다시 그 전에 있었던 거에 또 4배가 되는 거니까 1 곱하기 2죠. 처음에 2로 시작했습니다. 네. 2 곱하기 4의 제곱. 또 이게 4배니까 2 곱하기 4에 또 다시 4배 하면 4가 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역시나 t시간이 지나게 되면 얘는 2 곱하기 4의 t제곱 이렇게 되네요. 남은 건 여기의 개수와 여기의 개수를 더하라는 얘기죠. 더하면 2 곱하기 4의 t제곱 플러스 2의 t제곱 그게 136이 되는 t값은 최소 몇 시간 136 이상이니까 136 이상이 되려면 t가 몇 시간이 지나야 됩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치환이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2의 t제곱을 x라고 합시다. 그러면 x는 양수죠. t는 이제 여기는 이제 숫자가 들어갈 테니까요. 그러면 x는 양수. 그리고 치환식을 다시 한번 써게 되면 얘는 2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36 이렇게 인수분해해야 되네요. 여기 2x 여기 x 숫자 좀 찾아봐요. 이거 얼마 곱해야 됩니까? 해본 사람 숫자 뭐 해야 되니? 저거? x 마이너스 8 2x 플러스 17 8 곱하기 17? 네, 그렇답니다. 네, 곱하면 136, 더하면 얘는 플러스 17. 네. 이렇게 된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대요. 계산해보면. 그럼 2차 분동식이 2x 플러스 17,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8, 0보다 커 나왔다. 2차 분동식이 0보다 커 나왔다면 큰 작작이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7보다는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8보다 커 나왔다. 근데 이 x는 시간이잖아요. 마이너스 시간은 없는 거니까 네, 최소한 몇 시간 이상? 8시간 이상이 지나야 된다. 최소 8시간이 지나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3시간. 아, t. 네. 이 x가 우리는 t를 구하는 거죠. 네, x를 써놨네요. 2의 t제곱이 x인데 그게 8시간 이상이 돼야 되는 거니까 2의 t제곱은 네, 2의 세제곱 이상. 따라서 t는 3시간 이상. 최소 3시간이 지나야지만 이런 일이 발생한다. 4사분면을 지나지 않아야 되는데 이 그래프는 일단 처음에 알아야 될 게 밑이 1보다 크지 않나요? 그래프가 증가함수죠. 그리고 두 번째, 원래 y는 3의 x제곱 그래프를 3의 x제곱 그래프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저게 만들어진 거죠.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원래 이렇게 됐던 그래프를 네, 오른쪽으로 두 칸, 이 n이
실수라고 그랬지. 뭐 얼마인지 위인지 아래인지를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적당히 움직일게요. 여기 있는 점이 0,1 있을 텐데 오른쪽으로 두 칸, 뭐 적당히 이만큼 그냥 n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부터 그래프는 점근선은 n만큼 위로 올라갔으니까요. 어딘지 확인이 안 되고 일단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진행하는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그래프가 4사분면을 안 지나가대요. 이렇게 그리면 4사분면 안 지나가죠, 당연히. 근데 만약 이 n이 양수가 아니고 음수였다 쳐보세요. 그럼 음수가 되면 여기 있는 이 위치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위치가 여기 지나가면서 이렇게 그래프가 지나갈 수도 있거든. 그럼 이게 1, 2, 3, 4 여기를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4사분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X축 평행이동 거리는 4사분면과 관계없죠. X축은 좌우로만 움직이는 거니까. 원래 이 그래프가 1, 4와 2, 4만 통과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좌우로 움직여봐야 어차피 계속 1, 4와 2, 4만 통과합니다. 근데 4, 4를 지나게 만들려면 결론이 뭐냐면 이 그래프가, 이 파란색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는 건 관계없다는 뜻이죠. 이렇게 지나가면 4사분면 통과 안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4사분면을 이렇게 통과하더라는 얘기지. 그 기준이 뭡니까? 그러면 y절편입니다. y절편이 양수일 때는 4사분면 통과를 안 해요. y절편이 0일 때도 4사분면 통과를 안 합니다. 근데 y절편이 음수가 되면 4사분면을 통과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y절편이 음수가 되면 4사분면을 통과한다. 따라서 4사분면을 지나지 않게 만들려면 y절편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y절편은 x가 0일 때 y값이죠. x에 0 집어넣어요. 그럼 그때 y값은 3의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n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3의 마이너스 2제곱은 9분의 1이죠. 넘어가면 n은 마이너스 9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n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9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좌표 표면에서 지수함수 y는 ax의 그래프가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시킨 후 그러니까 저 그래프를 y축 이동에 대칭이동합니다. 이게 1번. 그 다음에 x축의 방향으로 y축 대칭이동 1번.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이동하면 2번. 이 그래프가 1,4를 지나간다. 일단 1번부터 y는 ax제곱을 y축으로 대칭이동.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다. y는 a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될 테고 얘를 다시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이동한다. x 대신에 x-3 y 대신에 y-2를 대입하죠. 식에 대입해 봅시다. y-2는 a 마이너스는 빼고 x 자리에 x-3을 대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로를 쳐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1,4를 지나간대요. 그럼 이제 직접 대입하면 되겠죠. 굳이 정리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a 값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대입하면 y는 4를 대입하면 좌변은 2. 우변 x에 1 대입하면 a에 마이너스이니까 2가 되죠. 양수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인데 양수 값이니까 루트 2가 정답이 되겠네요. 하는 거는 AC분의 선분 AC분의 선분 BD. 네, 이걸 구하라는 얘기예요. AC 값은 이 선분을 말하며 BD 값은 이 선분을 말합니다. 각각 저 선분 값을 구해야 되는데 점 B나 점 A 좌표는 우리가 구할 수 있죠. 물론 정확하진 않지만 표기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점 A의 좌표는 A, 이게 X좌표 A잖아요, 지금. 그리고 얘는 점 A는 Y는 4의 X제곱 위에 있는 그래프니까 그 X에다가 A를 집어넣게 되면 4의 A제곱이 되고 점 B의 좌표는 A, 2의 A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우리가 선분 AC와 선분 BD를 구하려면 점 C나 점 D의 X좌표가 필요하죠? 근데 점 C나 점 D의 X좌표를 모르겠으니까 지금 안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써야 돼요? 점 C의 X좌표를
x1이라고 합시다. 됐습니까? 점 C의 x좌표를 x1, 점 D의 x좌표를 x2라고 합시다. 이건 x1, x2 이렇게 쓴 거예요. 됐지? 자, 근데 알 수 있는 게 점 C와 점 A의 y좌표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다음 점 B와 점 D의 y좌표도 똑같다는 걸 알고 있죠. 이렇게. 쓰고 나서 여기서 점 C는 어디 위에 있는 점이냐면 y는 2의 x제곱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니까 대입할 수 있어요. 여기다 y좌표 대신에 4의 a제곱을 대입하고 x좌표 대신에 x1을 대입하면 2의 x1. 좀 정리해보면 좌변이 4의 a제곱은 2의 2a제곱 같죠? 4는 2의 제곱이니까. 그럼 요 식을 보다 보니까 알 수 있는 관계가 x1의 값은 2a랑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음 여기는 이 점 D는 y는 4의 x제곱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니까 얘도 대입이 가능합니다. 그럼 y좌표에 2의 a제곱을 대입하고 x좌표에 x2를 대입하게 되면 4의 x2. 이건 다시 이거는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2x2가 되죠. 잘 봐야 돼요. 4는 2의 제곱, 이 제곱과 여기는 x2라는 지수를 곱해야 되니까 2의 2x2. 따라서 여기 있는 지수, 2 위에 있는 지수 a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x2는 2분의 a랑 같겠네요. 이렇게 두 개를 찾았어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씁니다. 여기 있는 점 D의 x좌표를 쓰는 겁니다. 점 D의 x좌표 2분의 a. 점 C의 x좌표. 점 C의 x좌표는 x1이었으니까 x1은 2a죠. 2a. 그럼 선분 AC의 길이는 저기 선분 AC의 길이 구하려면 오른쪽에 있는 x좌표에서 왼쪽에 있는 x좌표를 빼면 되잖아요. 그럼 2a-a 분의 선분 BD 요 길이. 요 길이 x좌표는 여기는 오른쪽 점인 a에서 왼쪽 점인 2분의 1을 빼면 되죠. a-2분의 a. 분모는 a, 분자는 1a 빼기 2분의 1a니까 2분의 1a가 남고 이렇게 약분했더니 정답은 2분의 1이 남네요. fx의 최소값이 53일 때 상수 a 값을 구하시오. fx는 좀 비슷하게 생겼죠? 이렇게 되어 있고 얘는 역수지. 2분의 1이 뭐예요? 2의 마이너스 1제곱. a분의 1은 a의 마이너스 1제곱. 그럼 5x-a 분의 1은 5의 x-a 제곱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럼 얘를 이제 분배하게 되면 플러스 5의 마이너스 x 플러스 a 이렇게 써지죠. 간단히 쓰면 저렇게 써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여기 5의 x제곱 곱하기 5의 a제곱 더하기 5의 마이너스 x제곱 곱하기 5의 a제곱 더하기 3. 5의 a제곱이 이게 겹쳤죠, 얘네들이? 공통인수처럼 묶어냅니다. 5의 a제곱을. 그러면 5의 x제곱 플러스 5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 자,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이런 건 생 기본이지. 이건 진짜 생 기본입니다. 어떤 양수와 그 양수 합의 최소를 구하라면 얘는 항상 2보다 커 나왔다. 이유는 산술기가 쓴 겁니다. 두 양수를 더한 값은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 2배 한 거보다 커 나왔다. 이렇게 시게 되거든. 근데 역수니까 약분하면 1밖에 안 남고 이게 생략돼서 항상 역수합의 값은 늘 2 이상의 값을 갖기 때문에 역수합의 최소값은 항상 답이 2인 겁니다. 그래서 a와 a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답은 당연히 2예요. a분의 b와 b분의 a의 최소를 구하라면 물론 이게 양수일 때는 답이 2입니다. 둘이 역수관계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일이 계산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누가 봐도 이건 산술기하거든. 이거 양수, 얘도 양수. 음수가 지수에 음수가 있는 거는 역수를 말하는 거지. 이건 어차피 답이 양수입니다. 이렇잖아요. 2의 제곱, 4, 2의 0제곱, 1, 2의 마이너스 2제곱, 4분의 1. 밑이 양수이기만 하면 지수가 양이든 0이든 음이든 모조리 다 답은 양수인 거야. 이거 다 양수예요. 양수, 얘도 양수. 양수와 양수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거 두 개 역수가 한 개인데? 그치? 역수잖아. 그럼 이 값은 보나마나 2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럼 이게 가장 작을 때가 2인 거고 거기다 얘를 곱하고 3을 더하면 최소값이 나오겠죠. 그러므로 2 곱하기 5의 a제곱 더하기 3이 최소값 53이 되는 겁니다. 넘어가면 2 곱하기 5의 a제곱은 50. 2로 나누면 5의 a제곱은 25인 5의 제곱. 따라서 a값은 2. 이렇게 간단히 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뭐 일일이 계산하지 마시고 딱 보면 금방 어느 정도 값 정도는 캐치를 해야죠. 지수함수 y는 3의 엑셀 그래프 위에 한 점 a가 있고 그 다음에 y좌표가 3분의 1. 점 a의 y좌표. 예, 여기가 3분의 1이에요. 그리고 a에서 b까지 1대2로 내분하는 점 c. 여기 내분점 c가 여기 있다는 얘기죠. 1대2. 요만큼이 1일 때 요만큼이 2가 된다는 얘기죠. 네, 내분점 c. 점 C가 Y축 위에 있을 때 점 B의 좌표, 점 B의 Y좌표를 구하시오인데 일단 점 A 값에 Y좌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써먹어야 돼요. 점 A 값의 Y좌표를 이용해서 점 A 좌표를 구해봅시다. Y좌표 3분의 1. 근데 점 A의 X좌표를 모를 뿐이죠. 모르지만 Y좌표는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은 3의 X제곱.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이겠죠. X에 마이너스 1 들어가야 3의 마이너스 1제곱. 네, 3분의 1일 테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괜찮아요? 자, 그리고 원래 이게 내분점을 쓰라고는 낸 문제 같거든?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냐면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삼각형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내가 그렸다 칩시다. 이 선분이 빗변이 되도록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렸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선을 내려서 그럼 여기 있는 이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 닮은 도형이죠? 근데 길이 b가 1대 요만큼이 2예요. 그러니까 삼각형과 삼각형이 닮은 b는 1대 3이 되겠지. 이해됩니까? 네. 근데 그리고 보면 이게 1대 2면 이렇게 걷을 때도 자 보세요. 이쪽 선을 그어요. 너무 헷갈리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그어보면 얘가 2대 얘가 1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림상. 요 선 말고 요 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도 2대 1인 거 이해됩니까? 무슨 말 이해됩니까? 네. 이해 안 돼요? 이게 이러잖아. 2대 1. 그럼 얘도 2대 1이잖아. 중학교 때부터는 비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점 C의 위치가 어디야? 이게 0,1이겠지. 항상 이 지수함수는 3의 x제곱 기본형일 때는 점 C의 좌표가 0,1이겠죠.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여기가 0,1이죠. 얘가 0,1이 아니고. 네. 요걸 보시면 되겠네요. 잠깐만 헷갈리게 해서 죄송한데 좀 쉽게 풀려고 했더니 미리 계획된 풀이가 아니라 좀 쉽게 하려고 했더니 자, 여기 있는 x좌표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이죠? 뭐 요렇게도 이 삼각형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였어요. 아까 한 것처럼 요렇게 이게 1대 2. 그럼 여기도 1대 2 맞나요? 맞습니까? 근데 요만큼 간격이 얼마냐면 원점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니까 길이가 1이지. 그럼 이만큼의 길이는 2가 되겠네. 그럼 이 점 B의 x좌표는 얼마예요?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점 B의 좌표는 2,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잖아.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3의 제곱. 얘는 2, 9가 된다. 문제는 뭘 찾는 문제였었냐면 점 B의 y좌표. 네, 9가 정답이다. 5번이 정답이네요. 원래는 내분점을 좀 복잡하게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비례를 이용하면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비례로 이게 1대2니까 여기 있는 길이도 1대2가 되고 실제로 점 A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길이는 1이 되며 그럼 여기 있는 점 B의 x좌표가 해당하는 x좌표는 2가 될 것이고 2를 집어넣으면 점 B의 y좌표를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문제였죠. 0에서 20까지 정의되어 있는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가. 그러니까 0에서 1까지 그래프와 1에서 2까지 그래프 좀 다르다는 뜻이죠. 다르게 생겼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거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최근에 배우는 겁니다. 무슨 함수? 무슨 함수? 무슨 말이에요? 이게? 증가함수? 아니에요. 사인 코사인한테 배운 겁니다. 사인과 코사인은 일정한 운동을 반복한다. 무슨 함수? 일정한 운동을 반복할 때 이 일정한 운동의 한 사이클을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 불렀죠? 주기. 주기 함수입니다. 주기 함수. 주기가 2인 함수란 뜻이에요. 두 칸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거 두 칸이네. 얘랑 얘랑 칸 섞으면 이게 두 칸이죠. 아, 이 그래프 하나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그래프만 잘 그려주면 나머지 그래프는 적당히 알아서 그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려봅시다. 4의 x제곱 그래프는 이렇게 지수함수잖아. 이렇게 올라가는 지수함수인데 어디서부터 그리죠? 0부터. 0일 땐 1이죠. 1 집어넣으면 4 나옵니다. 1 집어넣으면 4 나올 때까지 그렸어요. 지수함수의 일부만 원래 이렇게 되는 지수함수인데 0에서 1까지 그리면 딱 여기까지 나와요. 얘는 아무래도 이어져 있지 않을까요? 한번 여기 1 집어넣어 봅시다. 밑에는 1 집어넣으면 4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4의 1제곱. 얘 4네요. 얘도 1,4를 지나간다는 얘기네요. 얘를 지나가고 그 다음은 2를 집어넣으면 x값 2를 집어넣으면 얘도 2 집어넣으세요. 4의 마이너스 0제곱. 4의 0제곱 1이네? 다시 1이 온다는 얘기죠. 이것도 지수함수 형태인데 x 앞의 개수가 음수란 얘기는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가는 감소함수인데 1,4를 지나고 2,1을 지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래프라는 얘기예요. 그릴 수 있겠어요? 근데 이 그래프가 계속 반복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삭감 모양의 그래프. 이런 삭감 모양 그래프가 두 칸마다 계속 반복. 두 칸마다 계속 반복. 뭐 이렇다는 뜻이죠, 그래프가? 이게 y는 fx예요. 이렇게 계속 그려지는 그래프. 이게 y는 fx. 그리고 이걸 만족하는 실근의 개수잖아? 그럼 저걸 만족한다는 얘기는 이걸 만족한다는 얘기는 fx는 3을 만족하는 x값을 찾아라는 얘기예요. 함수값이 3인 거니까 함수값 3은 어디 있니? 여기쯤에 있지 않을까요? 여기쯤에. 이게 함수값 3이겠죠. 그걸 만족하는 x값은 여기 하나 있고요. 1개, 2개. 다시 여기 또 1개, 2개. 이러다가 0부터 언제까지 계속 가다 보면 언젠가 20 있을 텐데 20까지는 이 만나는 교점 개수가 몇 개인지를 물어봤는데 이거 쉽지 않나요? 봐봐. 여기 한 사이클이었지. 이 주기함수는 0에서부터 2까지 한 주기를 갔잖아. 근데 한 주기 0에서부터 2까지 교점 몇 개 나오죠? 2개씩 나오네요. 그럼 그 다음 주기로 넘어가면 또 다시 교점이 2개 나오죠.
그렇지 않니? 그럼 여기서부터 2까지 2개, 2에서부터 4까지 2개. 맞아요? 그럼 20까지는 이 네모가 몇 개 있는 거죠? 이 주기라고 그려놓은 이 네모, 노란색 네모 칸은 총 몇 개 있는 거예요? 0부터 20까지면. 10개가 있겠지. 두 칸씩이니까. 이런 네모가 총 마지막 가보면 이런 네모가 총 10개가 있는 겁니다. 그럼 10개당 2개씩 교점을 가진 거니까 따라서 2 곱하기 10. 네, 교점의 개수 20개. 따라서 실근의 개수, 이 식을 만족하는 실근의 개수도 20개가 정답이 된다는 거죠. 함수 y는 저거 최소값이 1일 때 상수 k값을 구하랍니다. 아무래도 이것도 누가 봐도 치환일 것 같죠? 근데 뭘 치환하죠? 근데 이걸 딱 개별적으로 얘 따로 하다 보면 이 식이 너무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얘랑 얘가 제곱의 관계가 성립하긴 해. 완벽한 제곱은 아니지만 관계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경우는 따로따로 치환하지 마시고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 이 자체를 t라고 치환합시다. 그럼 t의 범위는 뭐 이상? 뭐 이상? 좀 전에 했잖아. 좀 전에 하셨잖아요. 아니에요. 이거 양수죠. 이게 양수입니다. 양수와 양수 합의 값인데 둘은 무슨 관계? 역수네. 역수합의 최소값. 2라고 그랬잖아 좀 전에. 얘네들은 항상 2 이상의 값을 갖는다. 이렇게 빨리 돼야 돼. 이거 막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이런 거를. 처음 시작부터 이런 걸 계산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 알아서 저건 2 이상이구나. 빨리 눈치채셔야죠. 그리고 나면 두 번째 얘는 t인데 그럼 얘가 t니까 얘는 그럼 t의 제곱인가요? 아니에요.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위에 있는 식을 양변 제곱합니다. 그럼 얘를 제곱하는데 두 개 항을 더항을 제곱하게 되면 합의 제곱식 앞에 거 제곱 3의 x제곱을 제곱하면 9의 x제곱 뒤 거 제곱 플러스 9의 마이너스 x제곱까지 괜찮은데 합의 제곱식은 2를 곱한 다음에 2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2를 곱하는데 2는 역수관계니까 곱하면 1이 되고 2배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오른쪽은 양변 제곱한 거니까 오른쪽도 제곱. 따라서 9의 x제곱 플러스 9의 마이너스 x제곱은 t제곱이 아니고 t제곱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식을 바꿔 씁시다. y는 t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쁘게 써보면 y는 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뒤에 k 붙었네요. 네, k. 뒤에 플러스 k 이렇게. 단 t의 범위는 2 이상이다. 꼭 써야 됩니다. 이거. 자,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제 머릿속으로 가로축이 t축, 세로축이 y축인 이런 좌표 평면 위에다가 그래프 모양을 보니까 2차식이잖아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리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좌표 평면 어딘가에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리는데 이 포물선을 그려놓고 나서 보니까 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축은 어디 있어요? 축 구하는 공식 외우려고 했죠? 마이너스 2a분의 b 근의 공식 앞대가리 외우시면 된다고 했어요.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2 곱하기 a 2차함계수 분의 b 1차함계수 약분하면 3 t값 3의 축이 있어요. 근데 그래프는 2 이상부터 그리랍니다. 2는 여기쯤 있지 않을까요? t값 2는 여기쯤. 그럼 2 이상부터 그리시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려갑니다. 그러므로 이쪽은 안 그려지죠. 네, 어차피 안 그려질 부분. 남은 건 이 그래프의 최소값이 여기 있네요. 네. 이 그래프의 최소값. 따라서 t가 3일 때 최소값을 갖는데 그 최소값을 책에서는 1이라고 해놨죠. 그럼 이 식에다가 t에다 3을 대입해요. 그럼 3 대입하면 9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2 플러스 k 그게 최소값인데 그게
1이 더라. 그래서 k 값은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11 넘으면 플러스 11, 12가 되겠네요. 자, 다음 지수 방정식. 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k 값을 구하시오. 일단 처음 누가 봐도 치환일 것 같긴 해요. 그래서 5의 x제곱을 t라고 둡시다. 그럼 또 t는 양수. 그럼 치환한 상대식을 써보면 앞에 건 t제곱이겠죠? 얘는 5의 x제곱 곱하기 5의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5t라고 써지는 것 이해되시죠? 플러스 k는 0. 자, 이렇게 되어 있는 2차 반응식이에요. t에 대한 2차 반응식. 자,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이건 처음 시작부터는 2차 반응식은 아니었죠? 지수 방정식입니다. 그 지수 방정식을 만족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그 x값 하나를 알파, 나머지 하나를 베타라고 합시다. 근데 얘네는 모두 다 양수입니다. 그럼 t값은 다시 두 개가 나옵니다. 어떻게? 5의 알파 제곱, 5의 베타 제곱이 t값이죠. x가 알파, 베타 될 수 있으니까 여기 x자리 대신에 알파, 베타 집어넣으면 t값이 두 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 알파가 양수야. 잘 봐. 5의 0제곱이 얼마죠? 1이잖아요. 그럼 0보다 큰 양수만큼 거듭 제곱하면 이거 1보다 큰 수 아닐까요? 5의 0제곱 1이니까. 5의 양수 제곱은 양수는 0보다 크니까. 밑이 양수이면 지수 크면 숫자도 크죠. 0제곱이 1이면 양수의 거듭 제곱은 당연히 1보다 큰 값이 나오겠죠. 이거 1보다 커야 돼요. 얘도 1보다 큽니다. 그러면 이 조건이 바뀌어야 돼요. 선생님 t가 양수인 줄 알았더니 t가 1보다 큰 거군요. 라고 t를 완벽히, 범위를 완벽히 잡아주셔야 됩니다. 여기가 첫 번째 포인트예요. t가 양수가 아닌 여기 x값 알파와 베타 양수기 때문에 저 치환한 5의 알파 제곱, 5의 베타 제곱은 5의 0제곱인 1보다 큰 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t값은 1보다 커진다. 됐죠? 자, 그럼 이게 조건이 이렇게 돼요. 이제부터는 t에 대한 2차 반응식을 푸는 겁니다. 근데 t에 대한 2차 반응식인데 t값이 1보다 클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정확히 말하면 두 양의 실근이 존재하는 겁니다. 둘 다 양수니까, 1보다 큰 양수니까. 그러니까 1보다 클 때 여기는 t값 두 개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했지, 이게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여러분한테 생뚱맞는 설명이 되거든요. 1학년 때 하고 왔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이제 와 설명드리니까 저걸 저렇게 설명한다고 하면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은데 와, 내가 저걸 혼자서 풀기에는 이런 느낌이 오는 그런 문제인 거죠. 잘 보세요. 이게 t축이에요. 1보다 커야 됩니다. 1이 여기 있다고 칩시다. 1보다 큰 위치에서 이 2차 반응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이 2차 반응식은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서로 다른 두 군데가 존재해야 하는데 그 두 군데가 1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만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니? 자, 잘 봐봐. 다시.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데 선생님 무슨 그래프까지 그려요? 그냥 풀면 안 돼요? K값 때문에 인수분해 안 됩니다. K로 때문에 인수분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문제 위에 있는 조건 잘 이해해보니까 t가 1보다 클 때 이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답니다. 근데 이 2차 방정식이 방정식을 풀이가 안 되면 보통은 좌변을 y라고 두고 우변을 y라고 둔 다음에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을 통해서 우리는 실근을 찾는 거거든. 근데 이게 y라고 뒀더니 얘는 t에 대한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 얘를 y라고 뒀더니 y는 0이라는 t축이 된 겁니다. t축. 그럼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과 t축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교점에서 t축과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는 위치가 1보다 큰 쪽에서 만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t값은 1보다 커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t값 하나, t1이라고 합시다. 나머지 t값, t2라고 할게요. 이렇게 두 개. 근데 이렇게 나올 때 이제부터가 사실 이제 문제 시작인데 이렇게 나올 때 이제 여러분 이걸 못 알아듣는다고. 그럼 좋아요. 뭐 여기까지 그렇다 치는데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이게 성립해야 돼요. 첫 번째,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됩니다. 두 번째, 축의 위치가 축의 위치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세 번째, 함수값 저기 있는 1을 이걸 함수 그냥 ft라고 합시다. y는 ft 이 함수식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식 이게 ft예요. t에 관계된 식. 저 함수식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은 1보다 큰 값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생뚱맞다는 거지 여러분한테는. 아니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게? 뭐 이런 걸 왜 갑자기 뜬금없이? 선생님 판별식은 왜 나온 거죠? 그러면 판별식은 1보다 큰 쪽의 실근 서로 다른 두 개가 서로 다른 두 양수니까 알파 베타 서로 같지 않아요. 알파 베타 같지 않으면 t값 두 개도 같지 않겠지. 서로 다른 두 개 양의 실근을 가지려면 실근을 같게 만들기 위해서 강제로 포물선을 이 t축 밑으로 끌어내려야 돼서 근을 같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도 서로 다른 두 개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한다. 판별식을 써서 강제로 근을 같게 만드는데 근만 갖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이 그림이 완벽히 완성이 되려면 이 축의 위치가 1보다는 오른쪽 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축의 위치가 1보다 오른쪽 간다. 근데 축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 얘는 1보다 큰 게 당연한데? 이게 합분하면 2분의 5잖아. 2분의 1보다 큰 게 당연하니까 얘는 그럼 선생님 이건 뭐가 돼요? 그러면 이건 생략하셔도 됩니다. 이 그래프상 축은 당연히 1보다 오른쪽 가 있겠구나 라는 걸 그냥 확인만 한 거고 이건 생략해도 되고요. 우리는 k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그 다음은 함수값까지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죠. 1을 집어넣어서 이 그래프가 완성이 되려면 1을 이 함수식에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의 위치는 요 위치가 어디죠? x축보다 t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f1의 값은 1의 함수값은 양수가 된다. 이게 성립해야 돼요. 미안합니다. 양수가 된답니다. 네, 1이 아니고 이거 쓰다 그냥 따라 써서 잘못 쓴 거예요. 네, 양수가 된다. 그럼 남은 거는 1번과 2번 조건만 잘 쓰시면 돼요. 이거는 당연한 거니까 생략해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1번 조건.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 이 식에 대한 판별 쓰는 거다. 이 식. 2차식. b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이렇게. 걔가 양수가 된다. 그럼 넘어가면 마이너스 4k가 마이너스 25보다는 크다. 따라서 k는 4분의 25보다는 작다가 됩니다. 이게 1번. 판별식에 나타난 범위. 밑에 있는 거 함수값 x에다 1 집어넣어요. 여기다 1 집어넣는다는 뜻이죠. t 대신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5 플러스 k 걔가 0보다 커야 된다. 양수값을 가져야 된다. 그럼 k의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 됐죠? 따라서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두 개 동시에 만족했을 때가 정답이 됐죠. 이걸 다 만족해야 답이 되는 거니까. 그러므로 K의 범위는 4보다는 크지만 4분의 2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게 K값 범위고 그 안에는 정수 개수는 5부터 시작해요. 5. 그 다음에 6만 답이네요. 4분의 25는 6점 얼마가 되니까 이 사이에 있는 정수값은 5, 6 두 개가 정답이다. 문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로그 4의 x 그래프 위에 점A가 점A이 돼요. 사각형 ABCD의 한 면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랍니다. 정비의 좌표를 구하랍니다. 이건 근데 어렵지 않은 게 이게 정사각형 한 면 길이가 2잖아요. 한 면이면 AB, BC, CD, AD인데 AD의 길이가 실제로는 이 점의 y좌표랑 같지 않나요? 이만큼 2라는 뜻이거든. 그럼 점 A의 y좌표가 2로 간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y값 대신에 2를 대입하면 2는 로그 4의 x 따라서 x는
4를 제곱하면 x가 되는 거니까 16 이렇게. 근데 점 B의 좌표를 구하는 얘기죠. 점 B의 좌표는 점 A랑 Y 좌표는 똑같으며 여기 값이 길이가 2니까 점 A의 x좌표가 16인 상태라 16보다 이만큼 작은 숫자 14,2 이렇게 되겠죠. fx의 역함수를 gx로 한답니다. 이때 fa가 p일 때 g3p의 값을 구하시라는데요. 자, 원래대로라면 저거를 역함수를 구하는 문제죠. 근데 구하는 게 별로 안 어려워요. 역함수 구할 때는 이렇게 f 땡땡하고 fx 대신에 y라고 쓰는 게 좀 보기 좋다고 그랬죠. 로그 루트 3x. 근데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려면 로그 함수의 역함수는 지수함수입니다. 근데 이게 기본형이잖아. 어쨌든 뒤에 뭐 x 뒤에 뭐 붙었거나 뒤에 상수가 붙었거나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형 그래프에 로그 함수의 역함수는 지수함수. 근데 그 지수는 밑이 로그의 밑과 똑같은 밑을 취하고 있는 지수함수가 되죠. 이게 역함수예요. 지금 책에서는 이게 이제 g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이렇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자 이랬을 때 g3p의 값 여기다 이제 x 대신에 3p를 대입하게 되면 g3p의 값은 루트 3, 3p. 그럼 이 식이 이제 p의 관계가 되는 식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라는 건데 이렇게 어차피 이건 안 풀릴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문제를 접근하라는 게 아마 문제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로그함수의 역함수는 지수함수인 걸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정리해서 가도 되는데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 우리가 배웠잖아요. 함수 f의 역함수가 g죠. 이 함수의 역함수가 g. 그럼 함수 g에다가 p를 집어넣으면 a가 나온다는 얘기죠. 서로 역함수 관계니까 x, y가 뒤바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럼 이런 것들 fp 여기다 집어넣으면 저기다 집어넣을까봐요? 집어넣으면 p는 로그 루트 3 a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a와 p의 관계는 p를 루트 3만큼 거듭 제곱하면 a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p를 a만큼 거듭 제곱하면 루트 3이 된다.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근데 p 대신에 대입하려니까 좀 모양이 안 이쁘죠? 네, 이거 잘못 쓴 것 같은데. 루트 3을 p만큼 제곱한 거죠. 루트 3을 p만큼 거듭 제곱하면 a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루트 3을 p만큼 거듭 제곱하면 a가 된다. 근데 우리는 g3p를 구하려는 거잖아요. g3p. 여기 됐네요. 이거는 루트 3p의 제곱과 같죠? 아니, 세제곱과 같죠? 이렇게. 루트 3p의 세제곱. 그러면 이렇게 루트 3, 3p가 나오니까요. 이게 a네요. 정답은 5번. 뭐 이렇게 풀라는 건데 네. 이 풀이가 제일 쉽나요? 쉬운 풀이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다가 좀 함수식에다가 이걸 집어넣게 되면 p는 로그 루트 3 a 이렇죠? 뭐 이런 식이었어요. 요걸 풀면 요렇다는 겁니다. 근데 g3p의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함수식에서 gp의 값이 a인 걸 우리가 알고 있고 g3p의 값을 구하는 건데 이게 직접 연계가 안 돼요. 여기 3배를 하고 있다. 여기 3배 한다고 해서 이게 여기 3배가 되는 건 아니잖아. 이 식을 이용하시면 돼요. 여기에 3배 봅시다. 그럼 FA의 3P 여기에 이렇게 3이 들어가겠죠. 잠깐만요. 잠깐만.
여기다가 그냥 3을 곱합시다. 얘도 곱하기 3을 해요. 그럼 3p는 로그 루트 3a에 곱하기 3 이렇게 붙겠죠. 이거 앞에다 쓸까요? 그러니까 양변에 3을 곱한 겁니다. 그럼 3 곱하기 로그 루트 3a가 되죠. 그럼 이 의미는 뭐예요? 이 의미는 3을 위로 올릴까요? 3p는 로그 루트 3a의 세제곱 이게 써지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함수 f가 이관계시잖아. 이관계시. 여기가 x인 거고요. 그렇지? 함수 fx는 이렇게 써져 있는 거거든요. x에다 뭘 집어넣으면? a의 세제곱을 집어넣으면 그 함수 값은 3p가 된다. 근데 함수 f와 함수 지금 역함수니까 역함수를 취하게 되면 앞뒤에 자리가 바뀌죠. 이렇게. 또 g3p의 값은 a 세제곱과 같다. 정답이 5번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한다면 만약 이해를 좀 더 빠르게 했다면 이 풀이가 좀 더 쉬워 보이긴 하네요. 굳이 역함수 구할 필요 없이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이 절대값에 대한 그래프의 재반 지식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거 혹시 할 수 있나 모르겠네요. y는 x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렇게 그리시죠?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어떻게 그리는지 알고 있나요? 절대값 x는 x의 어떤 숫자, 양이든 0이든 음을 집어넣을 때 y값은 항상 양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y좌표 음수가 나온 부분을 그 음의 크기에서 양만큼 위로 끌어올리게 되면 이렇게 45도로 꺾이는 V자 형태 모양이 나와요. 그럼 얘는요, y는 절대값 2x는 얘보다 x값이 그러니까 2x의 그래프에 절대값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2x는 얘보다 길이가 좀 더 급하죠. 좀 더 이렇게 세워지는 그래프를 밑에 걸 접어 올렸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날씬해지는 V자 모양이에요. 됐니? 그럼 얘는요? 이건 뭐예요? 그러면 y는 2x의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그럼 얘가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꺾이는 V자 모양입니다. 뒤에 플러스 1 붙으면요? 그럼 얘를 다시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 이렇게 돼요. 정리하면 이래요. 정리 잘 봐. 절대값 2x 플러스 1 더하기 1 이 그래프를 그리려면 머릿속으로 뭉게 V자 모양의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V자. 절대값 1차식이면 V자야. 고민할 게 없어요. V자야. V자인데 x 앞에 있는 개수가 1보다 크잖아? 그럼 좀 날씬한 V자. x 앞에 있는 개수가 1이잖아? 그럼 45도로 이렇게 딱 정확히 꺾이는 V자. 를 생각하면 되는데 얘는 x 앞에 있는 개수가 1보다 크죠? 그럼 좀 날씬한 V자. 이렇게. 뭉게 줄게요. 날씬한 V자. 이런 V자. 이걸 떠올리시면 돼요. 이 꺾이는 점의 위치가 어디냐면 이거 구하기 쉽습니다. 여기 절대값 만이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2분의 1, 그때 뒤에는 상수값 1 이게 꺾이는 지점이에요. 그리는 방식을 알고 있으면 저런 거는 단박에 그려낼 수도 있습니다. V자. 근데 어디서 꺾이지? 여기서. 절대값이 0이 되는 x값. 그 다음에 뒤에는 숫자가 그때 x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게 0이 되기 때문에 그때 y값은 1이 나오겠죠. 이렇게 되는 V자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겠네요. 이렇게 되는 V자. 단, 이 그래프를 다 그리는 게 아니죠. 어디서부터 그리냐면 마이너스 4부터 0까지만 그려요. 마이너스 4는 어디쯤에 있냐면 여기쯤에 있지 않을까요? 마이너스 4는? 여기쯤에. 여기에 x가 마이너스 4가 있겠죠. 0이면 마이너스 2분의 1 지나서 여기쯤에 있겠죠. 좀 짧은 거리에 여기에 x에 0이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리면 여기만 그려지는 겁니다. 이렇게만 그려집니다. 이렇게만 그려져요. 여기는 지워지고. 그럼 여기서 이 주어되는 로그 함수의 최대값인데 이 로그 함수를 보니까 밑이 1보다 크네. 밑이 1보다 큰 로그 함수는 그래프가 생긴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빨리 그릴 수 있어야 돼요. 1,0을 지나면 오른쪽 위로 하는 증가함수. 따라서 가로축이 진수의 축이죠. 진수값이 커지면
진수가 커지면 로그 값도 커집니다. 왜? 밑이 1보다 크니까. 밑이 2라는 1보다 큰 밑을 가졌잖아요. 그럼 진수 값이 커지면인데 이거 누가 진수예요? 우선은 얘가 진수예요. 얘가 이만큼 진수잖아. 이 진수가 가장 클 때 로그도 최대값을 갖습니다. 그럼 이 진수는 여기 있는 이 그래프를 그려놓은 거죠. 절대값 그래프. 이 진수값, 이 그래프 중에 가장 큰 값이 어디냐면 여기 있네요. 그래프의 함수값 중에 가장 큰 위치 여기. x에다 마이너스 4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다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요.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8 플러스 1 더하기 1 8. 진수는 8일 때가 제일 크다. 따라서 함수 y의 최대값은 로그 2의 8일 때다. 이 정답은 3이 정답이다. 3번이 정답이다. 이건 뭐가 눈에 보이세요? 너무 복잡해서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이거 좀 얘랑 뭐예요? 너무 비슷하지 않나 이거? 그냥 앞뒤가 x 로그 4라고 되는 이 숫자는 밑과 진수의 자리가 맞바뀔 수 있죠. 이렇게.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저 식을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저 식을 y는 마이너스 4 위에 지수가 로그 x. 근데 얘는 뭐랑 같으냐면 얘랑 같다고요. 곱하기 4 로그 x 플러스 2 4 로그 x. 쟤도 플러스 4 로그 x. 이렇게 쓸 수 있는 식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좀 명확해졌죠? 첫 번째 4 로그 x를 t라고 두자. 너무 복잡하다 숫자가. 자, 근데 조건을 달아야 되죠? 이게 치환했으면 항상 변형을 신경 써야 되는데 x가 1보다 크단 말이 여기 왜 있는 걸까 도대체? x가 1보다 크면 여기다 로그를 붙인 상위로그죠? 여기다 로그를 붙인 값은 로그 x의 범위는 로그 1인 0보다는 크겠지. 됐니? 그럼 로그 x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4의 로그 x의 값은 4를 양수만큼 거듭 제곱하면 1보다 크죠. 그러면 4의 0제곱은 1이라고 했잖아. 4의 0제곱 1인데 이게 0보다 큰 지수를 갖는다는 뜻은 이게 0보다 크잖아요. 0보다 큰 지수를 가지면 이 값은 1보다는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t는 1보다 크다가 범위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거 중요해요. 그럼 치환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t제곱 이거 t 더하기 t니까 2t에다가 2로 곱하면 4t. 그럼 이거는 그림상 가로축이 t축이고 세로축이 y축인 좌표 평면 위에 어딘가에 위력물룩한 포물선을 그리는데 이건 인수분해가 되죠. 이거 t를 이렇게 묶어보면 마이너스 t를 묶어보면 t 마이너스 4. 아 이게 t축과 0과 4에서 만나는 거구나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그리는 게 아니고 어디서부터 그리냐면 1보다 큰 범위만 그리니까 1은 여기쯤에 있겠죠. 여기쯤에 1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래프가 여기만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는 안 그려지고요. 그럼 이 그래프 중 가장 큰 값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요. 그럼 t값이 얼마일 때인가 이건데 t값은 0과 4의 정중앙의 값이니까 2겠죠. 그럼 이제 2를 집어넣어요. 그때 y값 구해야 되니까 t가 2일 때 최대값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곱하면 4가 되겠죠. 그럼 최대값은 구했어요. b는 4. 근데 이게 안 맞네. t가 2일 때, 근데 얘는 x가 얼마일 때 x값을 물어보죠. 그럼 t를 다시 원래대로 찾아봐야 돼요. t가 여기 있죠? 4의 로그 x 얘가 2일 때 이것도 계산 마지막에 좀 꼼꼼하게 해야 되겠다. 2의 제곱이죠. 4는 같은 밑을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2의 제곱에 로그 x 제곱이니까
일단 써볼까요?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이게 2의 1제곱. 얘랑 얘랑 두 개 지으면 곱하기라고 했잖아요. 그럼 2 로그 x는 1과 같아야 되고, 따라서 로그 밑이 10이 생략되어 있는 상용로우죠. 그게 2분의 1. 그러므로 x는 10의 2분의 1제곱 루트 10이 되네요. 그래서 a가 얼마일 때 x가 얼마일 때 최소값 같습니까? 그러면 x가 루트 10일 때 최대값이죠. 최대값 4를 갖는다. 따라서 얘가 a값, 얘가 b값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혼자라면 잘 안 될 것 같은 그런 문제예요. 유형이 좀 많고, 그러니까 이게 지수함수나 로그함수 문제가 이게 좀 만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유형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유형마다 풀이법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그 풀이를 확실히 익혀두려면 전체적인 큰 흐름을 먼저 익히셔야 되고, 가장 기본적인 로그나 지수의 뭐 성질, 뭐 계산법 이런 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때그때 필요한 이런 스킬 있죠? 이런 스킬들. 그때그때 필요한 이런 스킬들을 잘 구사를 하시고, 시연하실 때 이런 것도 변형 잘 잡으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조금 냄새가 나죠? 이런 거 뭔가 좀 냄새가 나죠? 같은 로고 위에 밑 2를 채워 있으니까 좀 약간 변형이 필요합니다. y는 로그 5 x 여기가 뭘로 바뀌냐면 진수가 나눗셈이면 로그의 뺄셈으로 로그 5에 25 마이너스 로그 5에 x 이렇게 바뀌네요. 그렇죠? 따라서 여기서 첫 번째 적당히 치환합시다. 로그 5의 x를 t라고 둡시다. 그러면 이제 t의 범위를 잡아야 되는데 가만 있어봐. 어떻게 잡아야 되지? 여기서 이 모양을 만들려면 x를 진수가 되는 로그 5의 밑을 취하는 겁니다. 그럼 1에다가 로그 5를 취하고 x에다가 로그 5를 취하고 25에다가 로그 5를 취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양변에 로그 5를 취한다. 혹은 로그 5의 x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1부터 5까지 그래프에서 나오는 함수값을 찾으셔도 괜찮아요. 이게 좀 마땅치 않으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로그 5의 x는 이게 증가함수죠. 여기가 1,1이고 1부터 5까지 그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는 뜻이에요. 그럼 그때 나오는 범위는 0부터 여기까지 요 범위가 이제 문제선 t값이죠. 그래프를 그려서 이해를 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알고 싶은 건 로그 x의 범위인데, 로그 5의 x의 범위인데 여기 x가 있으니까 그냥 가볍게 얘가 진수가 되고 이런 모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밑이 5인 로그를 취하자. 밑이 5인 로그를 취하면 밑이 1보다 크므로 증가함수. 진수 크면 진수가 큰 쪽으로 로그 값도 크니까 부동호는 안 바뀌는 겁니다. 로그 5의 1은 0이니까 이렇게. 얘는 t로 바꿨죠? 2가 되네요. t의 범위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두 번째, 치환했으면 이제 식을 써보자. 식 씁니다. y는 이게 t, 얘는 2다. 얘는 마이너스 t. 분배하면 마이너스 t제곱 분배하지 말자. 그냥 쓰자. t 가로 2 마이너스 t 이렇게. t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것도 그렇잖아요. 가로축이 t축이고 세로축인 y축인 이 좌표 평면 위에다가 이것도 위로 블록한 포물선을 그리는데 인수분해가 고맙게 돼 있네. 0과 2에서 만나죠? 0과 2에서 만나는데 가운데 축이 존재하죠? t값 1. 근데 내가 그리는 거는 딱 여기서만 그린다. 잘 나와있죠? 0과 2에만 그린다. 여기 전까지가 빈 동그라미. 자, 이 그래프에서의 어쨌든 이 함수의 최대값 구하는 얘기는 이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는 얘기니까 당연히 최대값은 t가 1일 때 최대값 제가 1 집어넣어요. 그럼 1 곱하기 1이니까 1을 갖는다. 인데 최대값 b는 구했고 이제 a값 찾아야 되니까 원래대로 로그 5의 x가 t다. 그게 1일 때니까 x는 5일 때 이게 a값이다. 가 됩니다.
다음 방정식의 모든 것을 P분의 Q라고 할 때 서로 소인 두 자릿수 PQ 값을 구하시오. 저거 이 문제는 껄끄러운 게 누구냐면 저 위에 지수로 올라가 있는 로그 3인 로그 3x입니다. 쟤 왜 뜬금없이 혼자 지수로 올라가 있죠? 안 그래도 복잡한 로그가? 쟤를 밑으로 떨어뜨려 내리기 위해서 양변의 로그를 취하는데 로그는 항상 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상임로그는 밑이 어떤데요? 10을 생략한 것뿐이지 없는 게 아닙니다. 쟤는 밑이 3인 로그를 취하는 게 좋겠죠. 양변에 밑이 3인 로그를 취합니다. 그럼 x 로그 3의 x는 마이너스 27 띄울까요? 마이너스 27 x제곱은 0. 여기다가 밑이 이쪽으로 넘겨볼게요. 이게 0 때문에 좀 곤란하니까 로그 0은 없잖아. 그런 값은. 그러니까 x 로그 3의 x는 27 x제곱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로그 3을 붙이겠다는 얘기예요. 로그 3을 붙이겠다. 로그 3을 붙이겠다. 이렇다 뜻입니다. 그러면 얘가 앞으로 툭 떨어져 내려오죠. 그럼 로그 3의 x가 얘도 내려오면 로그 3x고 얘도 로그 3x잖아. 로그 3x가 두 번 곱해지니까 제곱이 됩니다. 걔는 얘는 분리해야 되죠. 로그 3의 27 더하기 로그 3의 x제곱. 그러고 난 다음엔 적당히 치환합시다. 로그 3의 x를 p라고 두자. 단 t값은 로그 3x의 값이기 때문에 로그의 범위는 로그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거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t값은 모든 실수가 되죠. 그래서 t는 모든 실수. 이게 왜 모든 실수인가요? 아까는 지금 치환하니까 뭐 양수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얘는 왜 모든 실수죠? 지수함수니까 치환하면 양수가 된 거고 얘는 로그함수잖아요. 로그함수를 치환하게 되면 이 로그함수의 함수값은 끝없이 뻗기 때문에 이건 모든 실수가 된 거죠. 그냥 부담 없이 푸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t제곱 여기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 2가 앞으로 떨어지면 이건 2t가 되는 거죠. 넘어오면 마이너스 2t. 여기는 3이잖아요. 27은 3의 세제곱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3은 0. 그럼 인수분해 t-3 t 플러스 1 0. 따라 t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3 이렇게 되네요. 괜찮습니까? 네. 자, 근데 끝난 거 아닙니다. 우리는 t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저 방정식의 모든 x값을 구하는 건데 모든 x값 합을 구하는 거예요. 저 식의 모든 x. 근데 모든 x는 여기 있어요. 그럼 이 x값들의 모든 합을 구하라는 얘기는 t값의 합을 구하란 말과 그러니까 여기 있는 x의 모든 합을 구하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 몇 개라고 정의되지는 않지만 그 x값을 그냥 알파와 베타라고 합시다. 이거는 t에 대한 2차 방식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지금 내가 이걸 살짝 지울게요. 이제 x값이 알파, 베타 두 개 있다면 여기 있는 t값은 다시 두 개가 돼요. 로그 3의 알파, 로그 3의 베타 이렇게 두 개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됐니? 모든 근의 합을 구하시오.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을 구하시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럼 알파와 베타를 더해야 되는데 t값 하나가 이렇게 돼요. 로그 3의 알파 나머지 t값 하나가 로그 3의 베타 따라서 알파 값은 3의 t제곱 베타 값도 3의 t제곱 이렇게 돼요. 지금 우리가 t값이 두 개 나왔잖아요. t값 두 개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어차피 둘을 더할 때 t가 누구냐는 별로 중요하잖아요. 어차피 순서는 별로 없이 어차피 덧셈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하나는 3의 마이너스 1제곱 하나는
3의 세제곱. 둘을 더하게 되면 3분의 1 더하기 27. 그러니까 3의 81. 3의 82. 3분의 82가 저 값이고, 이게 서로 쏜거예요. 약분이 안 되죠. 네, 안 되니까 위에 있는 게 Q값, 아래에 있는 게 P값, 이렇게 잡아서 둘을 덧셈하시면 되겠네요. 자, 연립방정식의 해가 다음과 같을 때 2α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시렵니다. 야, 이건 좀 복잡하게 배열되어 있는데, 일단 위에 있는 걸 1번이라고 합시다. 밑에는 2번이라고 하고. 그럼 1번식은 이게 막 이만큼이 구분이 잘 되실런지 모르겠지만, 이만큼이 진수입니다. 이게 중괄호 되는 이만큼 진수예요. 그럼 3을 0만큼 거듭 제곱하면 진수값이 나오는 거죠. 그럼 3의 0제곱 1이니까 로그 5의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이렇게 써집니다. 따라서 이 로그를 다시 풀게 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가 되겠죠. 두 번째 이식, 얘는 밑 4와 2를 같이 2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얘는 2의 제곱이 되죠. 앞으로 넘어가면 여기만 써볼게요. 2분의 1 로그 2의 x가 되고, 얘는 다시 뭐랑 같으냐면 2분의 1이 진수 있는 x 위로 올라가게 되면 2분의 1제곱 루트를 말하죠. 그러면 로그 2의 루트 x 더하기 로그 2의 루트 y, 그게 2분의 1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너무 많이 하고 자주 하니까 이제 이것도 빨리 좀 눈치채셔야 돼요. 여기 4, 여기 2. 위가 2의 제곱. 밑에 있는 지수는 앞으로 따지면 2분의 1일 거니까 2분의 1 다시 위로 올라가면 이거는 x에다 루트 씌우면 되는구나 라고 빨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여기 정리해야 되겠죠? 같은 밑에 로그의 덧셈은 밑을 하나 모은 다음에 진수끼리 곱한다. 루트 xy. 그게 2분의 1이다. 그러면 루트 xy 값은 이 지수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루트 xy는 2의 2분의 1제곱, 루트 2랑 같다. 따라서 xy 값은 2랑 같다. 이렇게 보여준 문제예요. 됐습니까? 네. 남은 건 이걸 이용해서 xy를 구하라는 얘기죠. 이것을 어떻게 구합니까? 그 포인트죠. 이거를 구하려면 방법이 이게 2α 플러스 베타이기 때문에 이걸 또 설명해야 되네요. 고등학교 1학년 그 2차 방정식 문제 풀 때 이 대치경의 연립방정식이라는 걸 배운 적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이 또 안 나겠죠. 일단 풀어드릴게요. 얘를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xy, 이게 5예요. 그치? 근데 지금 xy가 2잖아?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4 넘어가면 9가 되죠. 그럼 x 플러스 y의 제곱의 값은 9. 따라서 x 플러스 y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돼요. 됐습니까? 단 여기에 보면 이걸 알 수 있어요. 로그 4의 x, 이건 진수잖아. 루트 x, 루트 y, 얘도 진수죠. x, y는 모두 다 양수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x, y가 모두 다 로그의 진수 조건은 양수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x, y가 모두 양수인데 양수와 양수를 해서 음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따라서 x 플러스 y는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조건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 말을 이해해보니까 x 플러스 y가 3, xy가 2라는 뜻이죠. 대칭형의 연립방식을 푸시면 좋은데 그게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이렇게 바꾸세요. 1차와 2차 연립이니까 1차, 2차에 대입한다. y는 3-x, 이걸 여기다 대입하죠. 그럼 x 곱하기 3-x는 2.
전개 한 자리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따라서 x값은 1 또는 2. 근데 만약 x가 1이면 y는 2가 되는 것이고 x가 2가 되면 그때는 y가 1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 뭐라고 했냐면 x값이 알파고 y값이 베타인데 베타가 더 크답니다. y값이 더 크다는 뜻이에요. y가 더 크다. 그럼 이 중에서 y가 더 큰가? 이건 안 되고 이거다. 그럼 그때 x값 1은 알파 값이 되죠. 그래서 알파가 1, 베타가 2가 된다. 저기서 집어넣으면 정답은 4가 된다. 중근을 갖는다. 언제 많이 들었냐면 2차 방정식일 때는 중근은 2차 방정식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배웠던 2차 방정식에서는 판별식이 0이 된다. 뭐 이런 개념을 많이 했었죠. 왼쪽 측을 보니까 이거 x에 대한 2차 방정식 맞아요. 이게요? 이만큼은 숫자야 숫자. 그 x제곱. 이만큼도 숫자예요. a가 아직 안 나왔을 뿐이지 어쨌든 a에다 숫자를 집어넣으면 로그 5의 a는 숫자로 바뀌는 거니까. 여기 x. 아 x에 대한 2차 방정식 맞구나. 그러면 요만큼이 a가 되는 겁니다. 요만큼이 b가 되는 거예요. 여기 x가 없는 얘가 아니 c가 되는 겁니다. 그럼 중근을 갖는 조건 판별식. 근데 x 앞에 개수에 2가 곱해져 있죠? 짝수네요. 짝수의 판별식. 이럴 때 써봐라. 짝수의 판별식 있는 거야. 이거 그냥 쓰면 굉장히 복잡하다. 짝수의 판별식은 반의 제곱. 이거 2 빼고 로그 5의 a 플러스 1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4 빼고 ac 여기 의문을 붙이라는 얘기죠. 로그 5의 a 플러스 3 그게 0이 되면 중근을 갖는다. 이것도 좀 시원한 게 좋겠죠. 그냥 하는 것보다는 로그 5의 a를 t라고 두자. 근데 얘는 치환해도 뭐 로그니까 그냥 실수값 t는 실수이다 정도만. 그럼 얘는 t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3은 0 이걸 풀면 되잖아요. 이 식을 만족하는 t값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2 플러스 t 플러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따라서 t값은 마이너스 2 또는 1이 된다. 근데 t는 로그의 a인데 이건 모든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둘 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t값 구하는 게 아니라 a값 구하는 거니까 따라서 t값인 로그 5의 a는 마이너스 2가 되거나 그게 아니면 로그 5의 a는 1이 돼야 된다. 그럼 여기서 a값은 5의 마이너스 2제곱 25분의 1 여기서 a값은 5의 1제곱 5가 된다. 이렇게 되죠. a값 모듈 구하시면 이렇게 두 개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부등식의 해가 다음과 같을 때 알파 베타 분의 1의 값을 구하시라면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누가 봐도 얘는 뭐 해야 되죠? 밑을 3으로 맞춰야 되겠죠? 밑을 3으로. 여기는 로그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제곱 27x. 얘는 로그 3의 x 마이너스 로그 3의 9 이렇게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얘는 좀 더 해보면 앞에 마이너스가 나가죠? 마이너스 나간 상태에서 로그 3의 27x는 로그 3의 27 더하기 로그 3의 x 가로친 이유가 뭐냐면 이 값 전체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항이 지금 두 개로 쪼개졌잖아요. 그래서 가로를 친 겁니다. 조금만 더 정리해 봅시다. 그럼 여기는 이 값을 여기다 쓸게요. 얘는 마이너스 3 그다음에 보나마나 또 이 뭐 하겠죠? 보나마나 치환을 하겠죠? 로그 3의 x를 t라고 합시다.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t가 될 테고 얘는 t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계산해보니. 그래서 이제 지우고 이제 식을 씁시다. 이걸 음수를 끄집어내면 t 플러스 3이 되죠. 얘는 t 마이너스 2가 되고 이렇게. 졸지의 t에 대한 2차 부등식 되는데 2차 부등식은 항상 t 제곱에서 양수인 게 좋으니까 음수를 넘겨줍니다.
이게 괜히 또 분배하지 마라. 인수분해 돼 있는 걸 굳이 분배할 필요는 없죠. 이렇게. 사이가 2차 부등식 0보다 작으면 사이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t는 2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우리는 t값 범위를 구하는 게 아니다. x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t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야 된다. t가 로그 3의 x다. 걔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여기서 나 이거 x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로그 3이 붙어서 계산이 잘 안 되네?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 첫 번째 방법 여기 로그 3을 없애려면 밑이 3인 숫자를 쓰시는 겁니다. 근데 밑이 1보다 큰 밑을 취하면 지수함수도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여기 3, 여기 3, 여기 3 똑같이 밑 3을 갖다 붙여도 부동은 안 바뀌죠. 그치? 밑이 1보다 크면 지수함수는 증가함수니까 부동 안 바뀝니다. 지수와 큰 쪽 방향으로 값도 커지는 거니까. 3의 마이너스 3제곱 27분의 1. 왜 이렇게 썼나요? 그러면 얘랑 자기가 맞바뀌거든. x 내려오고 3이 위로 올라가면 x의 로그 3의 3 이거 x가 돼요. 3의 제곱 9. 네, 다 됐네요. 알파 값, 베타 값 둘 곱하면 3분의 1. 그 역수 3.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방식은 일단 여기까지 썼는데 이 다음을 내가 못하겠네? 못하는 이유는 비교가 잘 안되기 때문이죠. 얘는 로가 있는데 얘는 로가 없기 때문에 당장 비교가 안돼서 그래요. 그럼 다 똑같이 로그를 붙이는 겁니다. 로그를 붙이라고 해서 여기다 로그를 쓰면 안된다. 숫자에다가 로그를 쓰면 안되는 거야. 얘가 로가 있는데 얘는 로가 없으니까 이거를 로그로 바꾸라는 거죠. 마이너스 3이 로그 밑이 3인데 답이 마이너스 3이 되기 위한 로그 값은 로그 3의 마이너스 제곱 이렇게 쓰면 마이너스 3제곱 이렇게 쓰면 이게 답이 마이너스 3이 나오죠. 얘는 원래 로가 있는 거니까 놔두고요. 얘도 로가 없는데 로그를 붙이게 되면 답이 2가 나오기 위해서는 밑 3, 진수 3, 그 위에 지수 2를 올리면 되죠. 그리고 로그 3의 27분의 1 로그 3의 x 로그 3의 9 따라서 로그의 밑이 만약에 1보다 크다면 로그 값의 부동호 방향과 진수의 부동호 방향은 다르지 않다. 똑같다. 그대로 간다. 이렇게. 플러스 x 범위는 이렇게 나옵니다. 두 개 중에 편한 거 아무나 하나 골라서 쓰시면 되겠네요.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것도 누가 봐도 뭐 해야 되죠? 위에 있는 지수의 로그 저거는 이거랑 차이를 둬야 된다. 이거랑 이거는 다른 거야. 이렇게 가로친 이유는 x-2가 진수란 걸 보여주고 싶은 거고 가로 안 친 이유는 얘랑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진수 x에서 2를 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꼭 가로 쳐줍니다. 헷갈리지 말라고 가로 쳐주니까 걱정 안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썼다는 얘기는 저는 가로가 없이 로그 x랑 2를 뺐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저기는 로그 x를 끄집어내리려면 로그를 취해줘야 되는데 지수에 있는 로그의 밑이 안 보이죠? 상행로그를 취했다는 뜻입니다. 양쪽에 상행로그, 밑이 10인 로그를 취합니다. 상행로그, 밑이 10인 로그를 취하자. 얘도 밑이 10인 로그를 이렇게 취하자. 그럼 이만큼이 지수죠? 앞으로 떨어져 내려와요. 그러면 로그 x 빼기 2 곱하기 로그 x 이쪽은 3. 그럼 부동호는 왜 안 바꾸죠? 밑이 10인 로그는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함수라 진수가 큰 쪽이 이쪽에 원래 있었던 게 부동호 큰 쪽이 로그를 붙여도 큰 쪽이 되는 겁니다. 안 바뀌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적당히 이제 우리는 치환을 합시다. 로그 2의 x 로그 x를 t라고 하자. 그러면 t-2 곱하기 t 3 t의 범위는 모든 실수 로우니까요. 괜찮죠? 네. 분배합니다. 그럼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습니다. 인수분해
t-3 t 플러스 2 t 플러스 1 네. 2차분수 0보다 작죠? 사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t는 3보다 작다. 자연수 x를 구하는 거죠? 이게 아닙니다. t값이 아니고 이걸 다시 바꿔놔야 되죠? 로그 밑이 10인 상행 로그 이렇게 아까 말한 방식은 두 가지 밑 10을 갖다 붙이든지 아니면 다 로그로 바꾸든지 만약 로그로 바꿨다면 이 마이너스 1은 밑 10 쓰시고 진수 10 쓰시고 위에 이 숫자 쓰시고 얘도 밑 10 쓰시고 진수 10 쓰시고 아까 그 숫자 갖다 쓰시고 따라서 10의 마이너스 1제곱보다 x가 크고 10의 세제곱보다 작다. 10분의 1 x는 1000 여기는 자연수의 개수 1부터 1000까지 되기 전까지 자연수의 개수니까 999개 있죠. 나는 당연한데 니네한테는 또 말 안 하게 되면 원래 x는 양수야. 여기죠? 왜죠? 이 x는 진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수여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자연수였기 때문에 자연수는 어차피 양수잖아.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그냥 풀었는데 여러분이 할 때는 써놔야 됩니다. 특히 로그 부등식이나 로그 함수 문제, 함수를 포함한 로그 부등식 문제는 저 x의 범위에 따라서 값이 또 잘려서 답이 또 이렇게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저건 당연히 감안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어떤 물질 A가 현재 대기 중에 100kg이 있답니다. 대기 중에 현재 그냥 이런 공간에 100kg이 있답니다. t년 후에 대기 중에 물질의 양이 다음과 같을 때라고 되어 있죠. t년 후. t는 연수를 말하는 거죠. t년 후. 이걸 합니다. 이렇대요. 자, 이 대기 중에 남아있는 이 물질의 양이 10kg, 이게 지금 물질의 양이잖아요. 10kg 이하가 되는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라는 걸 봤네요. 됐습니까? 약분합시다. 2분의 1에 60분의 t제곱을 이렇게 약분하면 얼마 남죠? 10분의 1 이렇게 남겠죠? 100으로 약분한 겁니다. 그리고는 당연히 문제 조건을 보니까 상용 로그를 붙여야 될 것 같은 느낌이죠? 상용 로그를 붙입니다. 로그를 갖다 붙여요. 밑이 10인 로그, 부동은 안 바뀌고 이렇게. 그럼 60이 앞으로 떨어질 테니까 60분의 t가 앞으로 떨어질 테니까 60분의 t 곱하기 로그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로그 10의 마이너스 1제곱 60분의 t 얘는 앞에 음이 떨어지죠? 그럼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요. 얘도 음이 떨어지죠?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요. 근데 둘 다 음수는 그냥 둘 다 양수로 봐도 괜찮잖아요. 네. 됐니? 맞아? 큰일 나. 물론 둘 다 음수는 둘 다 양수로 봐도 되지만 그건 방정식일 때고 부등식일 때는 둘 다 음수인 상태는 양변을 마이너스로 나눴다는 개념이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부등과 반대로 바뀌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음수 없어지는 거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답이 부등호 때문에 틀릴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정리하죠. 60분의 t인데 로그 2가 0.3이잖아요. 60분의 t 곱하기 0.3 1 이렇게 되네요. 근데 10분의 3이면 0.3이면 10분의 3이잖아요. 10분의 3 그럼 좌변은 600 약분합시다. 이거 약분이 되니까요.
얘랑 계약하고 나면 20이 남아요. 그럼 200t가 1보다 크다. 등호가 있었다 참. 왜 갑자기 등호 없어졌죠? 다음. 여기 등호 여기 없어졌네요. 원래 등호가 있었어요. 이렇게. 양변에 200 곱하면 t값은 200보다 크다 나왔다. 몇 년 후? 처음으로 10km 이하가 되는 거는 200년 후가 되겠죠. 자, y는 2x제곱 마이너스 1,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렸고요. 그 위에 점 A 좌표 3,2가 있답니다. 여기가 좀 3,2라는 얘기죠. 그림 좀 커야 되겠는데? 그림 너무 조그마네. 자, 이 그래프 위에 점 A가 있고 얘가 2,3이랍니다. 그리고 이 점을 지나며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 이렇게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 그었더니 그 직선이 로그 2의 x 플러스가 만나는 교점의 위치를 B라고 잡았어요. 두 점 A, B에 x축이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CD 여기를 C와 D로 잡았을 때 사각형 OCDB 사다리꼴이겠죠? 그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합니다. 그럼 필요한 변의 길이는 이 변이 필요해요. 윗변, 아랫변, 높이 이렇게 세 개의 변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점 B의 y좌표, 점 A의 y좌표 이건 알았네. 아랫변 길이는 3인 걸 충분히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 A의 x좌표 2, 점 D의 x좌표 D 그리고 점 B의 좌표를 구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점 B의 좌표는 이걸 만약에 네가 문제를 못 풀어도 딱 보고 눈치채야 돼. 점 B의 좌표는 몇 칸만 몇일까요? 그림을 봐봐. 왠지 점 B의 좌표는 왠지 3,1일 것 같지 않아요? 서로 이렇게 대칭관계, yx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관계. 무턱대고 쓰지 마세요. 느낌이 그렇다는 거죠. 느낌이 왠지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지. 그렇게 해. 근데 원래 그렇게 하는 건데 왜 그런지를 이제 알려면 보세요. 여기 있는 이런 문제는 보나마나 뻔합니다. 기억에 특히나 마이너스 1이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이 함수와 이 함수는 보나마나 만약 앞으로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도 마찬가지고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인데 저기 지수함수와 뭔가 그래프 곡률이 비슷해 보이는 로그 함수가 같이 그려져 있지? 이런 문제 10개 중에 8개 이상은 서로 역함수일 관계가 높습니다. 그런 걸 줘야 더 의미가 있으니까. 아무 관계없는 지수와 로그를 줘봐야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서로 역함수일 관계가 높아. 니네 교과서 풀 때나 나중에 다른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같이 붙어있지? 근데 보니까 곡률도 비슷해. 그 그래프에 꺾여있는 각도나 이런 거 좀 비슷해 보여 왠지. 그러면 의심하라는 얘기야. 얘네 역함수가 아닐까? 의심해봐야 됩니다. 그럼 역함수인지 아닌지 확인해 봅시다. 저기 주어져 있는 함수 있죠? 지수함수를 그냥 함수 F라고 할게요. 얘는 y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1. 이 함수에 만약 내가 역함수를 취한다면 x, y를 이렇게 바꿔야 되죠? 얘가 x, 얘가 y로 바뀌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식을 y로 정리하려면 y가 있는 항을 남기고 마이너스 우변으로 이항하게 되면 2의 y제곱은 x 플러스 1. 지수 y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양변에 미시 2인 로그를 취합니다. 왜 하필 2입니까? 그러면 이거 없어져야 되니까. 여기다 미시 2인 로그를 취하면 로그 2의 y제곱은 로그 2의 여기 숫자 전체에 로그를 취한 거니까 가로를 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떨어지면서 따라서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1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줄 알았어. 근데 학교 시험에서 만약 시간 없잖아요? 그러면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면 다 하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이게 역함수일 거야. 보나마나 역함수겠지. 그렇게 바로 가셔도 시간이 없으면 상관은 없긴 합니다. 문제를 잘 보시고 판단하긴 해야 되지만 서로 역함수의 관계가 알았죠? 이거 빨리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어쨌든 뒤늦게 챘지만 얘는 역함수였구나 를 이제 알아낸 겁니다.
자, 남은 건 얘네들이 역함수래. 그럼 얘네들이 yx 대칭 관계 성립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노란색이랑 똑같이 헷갈리나요? 빨간색으로. 얘네들은 yx에 대해서 대칭 관계 이렇게 성립할 거예요. 됐죠? 그래서 보니까 그럼 여기는 이 점에 점 A와 여기는 이 점은 서로 역함수 관계인데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수직이잖아요. 기울기 1짜리와 기울기 마이너스 1은 수직 관계니까 수직으로 여기서 이리로 내려왔다는 얘기는 얘네 서로 대칭 관계구나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3,2를 지나가겠네. 그럼 다 됐죠. 점 B의 좌표가 3,2니까 점 D의 x좌표가 3이라는 뜻이고 여기는 이 길이 값은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아까 말한 대로 3이었고요. 그럼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가 2에서부터 3까지 이 길이가 높이 값이 되죠. 1입니다. 나누기 2. 정답은 2분의 5. 이 정도가 모의고사 기출문제라는 얘기지.